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지난 5월에는 생성형 AI 모멘텀으로 엔비디아를 필두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커진 가운데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부각됨에 따라서 국내외 증시가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6월에도 이러한 주식시장의 강세가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가져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는 이 세린 메이라는 그런 오랜 증시의 격언이 무색할 정도로 주식시장에 상당한 강세가 나타났는데요. 지금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8.29%, 뭐 거의 이 상승의 기울기가 상당히 이제 가파른 형태가 지속이 됐고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좀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 기술주 위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외국인들의 순 매수가 8주 이상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가 드디어 거의 뭐 1년여 만에 2600선을 지금은 회복을 했고, 코스닥도 크게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소 하락폭을 되돌리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다 몰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때 이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긴 했지만 일찌감치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 메카시 하원 의장하고 미국의 디폴트 위험은 없다라고 선을 그어주면서 그 뒤에 이제 후속 협상이 좀 이어졌고요. 지금 6월 4일 좀 전에 뉴스에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 상원 그 법안에도 이제 서명을 한 걸로, 그래서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해서는 2년, 이게 부채 한도가 요번에 이제 그 상향 조정된 건 아니고요. 보니까 25년 1월까지 부채 한도의 적용이 유예가 됐고, 2024년 회계 연도부터 뭐 미국의 비국방 부문의 지출이 동결되고 군사 분야에만 3% 지출이 늘어나는 쪽으로 해서 이제 협상이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벤트 리스크가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FOMC에서 금리에 대한 동결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졌죠. 한때 그 지지난주였나요? 그 PC 물가 데이터 나오면서 6월에도 금리가 좀 인상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6월 달에는 75% 정도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주시장의 강세가 매우 가팔랐던 그런 한 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그 모습이 최근 일주일에도 좀 고스란히 이어졌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나스닥이 한 2%대 정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한 1% 후반에서 3% 약간 못 미치는 수준까지 상승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의 이러한 이 주식시장의 강세 흐름이 6월 달에도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게 일단은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계속 뭐 올해 초부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올해 시장을 일단 상고 하중 정도 얘기하죠. 뭐 지금은 상반기에는 이 모멘텀이 계속 강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조금 밋밋해질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아직 이제 6월 달이 상반기의 끝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단기 클라이막스를 향해 이 시장이 갈 것 같다. 뭐 어차피 아주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은 결국 뭐 주식시장 자체는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뭐 당장 뭐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세가 멈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면
상당히 그 어마어마한 경기 침체나 뭐 어떤 금융위기 뭐 이런 게 와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게 당장 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차치를 하고, 다만 상반기 내내 이루어져 왔던 요 상승세에서는 6월 달이 조금 절정을 이루지 않겠느냐, 일단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상 근거가 중요하니까 일단 6월 달 시장까지도 강세 흐름을 계속 예상을 하는 이유는 앞서서 5월 달에 이 시장 강세를 이끌었던 요인들이 계속 좀 유효한 것 같아요. 즉, 이 반도체 시장에서의 모멘텀은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도 좋게 발표를 했지만 2분기에도 이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올 것 같다라는 가이던스를 좀 이미 줬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난 한 1, 3년, 1, 2년 정도 이 반도체가 초과 공급이었다가 최근에 삼성전자까지도 감산에 돌입을 하면서 바야흐로 올해 3분기부터는 반도체의 이 초과 공급이 줄어들고 이제 초과 수요 단으로 좀 넘어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걸 감안해 보면은 그동안 거의 한 2년 정도 하락세를 보였던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의 상승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8만 전자까지는 좀 내다볼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보면 뭐 여전히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반도체가 이끄는 주식시장의 강세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충분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6월 달에 지금 이제 14일 날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현재 75%이죠. 자, 그러면 6월 달에 금리가 동결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그 얘기들이 나올 수 있냐면, 지금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3월에 기준금리가 0.0에서 0.25였다가 지금 한 1년 3개월 만에 그 5%포인트가 지금 오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6월 FOMC에서 이제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가나 지난 1년 반, 1년 한 3개월 동안 진행되어 왔던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일단은 일단락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올해 상반기 강세의 가장 큰 모멘텀으로 계속 말씀하셨던 것들이 단기적으로 이 물가 상승률이 뭐 기조효과든 뭐든 하향 안정화되면서 연준의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 피봇에 대한 기대감, 나아가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의 강세를 견인할 거고, 가장 클라이막스를 이끄는 게 바로 이제 금리가 동결되면 드디어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 라면서 아마 시장은 만세를 부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세레모니를 하는 게 바로 다음 회의가 있는 6월 14일 요때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파른 금리 인상 자체가 이제 끝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항상 시장은 앞서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야,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금리 동결뿐만 아니라 이제 곧 금리 인하로 갈 거다라는 것들을 이제 시장은 상당히 좀 반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이 6월 달이 이번 상승장의 단기 클라이막스를 이루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상반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상승을 보이고 나면 하반기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 상반기에 지금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2600을 넘어섰는데,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주식시장에서 어떤 그 투자를 하고 기대수익률 높게 잡으려면 적어도 주식 투자는 한 10% 이상 두 자릿수는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기대수익률을. 그럼 한 2600 정도만 본다 하더라도 하반기 추가적인 10%라고 한다면은 거의 한 250포인트 더. 그러면 뭐 한 2850에서 한 2900선 정도까지를 이제 내다보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뭔가 이 높은 투자 비중을 좀 가져갈 수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계속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뭐 사실상 오히려 상반기의 상승폭을 하반기에는 일부 좀 되돌릴 수 있다. 추가 상승보다는 이제 그쪽 가능성을 지금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 이유를 뭐 한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 제가 상반기 시장의 강세로 봤던 물가 하락, 이에 따른 연준 피복, 이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다시 조금 반대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즉 물가도 다시 좀 상승할 수 있고, 연준의 금리 그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오히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높아진 주가 수준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사실 올해 연초에 그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모멘텀이 훅 들어와서 이게 상반기 강세를 조금 연장시키고 조금 더 예상했던 것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원래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이 반도체 쪽에서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크게 빠뜨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하방은 버텨주는 하반기가 전체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살짝 약보합 정도를 보이는 뭐 이런 정도를 이 반도체 모멘텀이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어쨌든 상승에 대한 탄력은 떨어질 걸로 보는 게 이 바로 물가와 통화정책 스탠스의 또 그 경계감인데 일단은 제가 앞서서 그 6월 달에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7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금리는 동결 내지는 뭐 정말로 연말에 인하로 가냐. 이제 그게 사실 제가 봤을 땐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서는 6월에 동결하는 것만으로도 그 뒤는 연준은 뭐 이번이 동결이 끝이 아니고 추가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시장은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볼 거니까 아유 그건 모르겠고 뭐 일단은 동결은 동결이니까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는데 이제 그 뒤를 우리는 미리미리 조금씩 고민을 해야 그래야 6월 달에 예상되는 이 주가의 상승을 쫓아가면서 더 살 건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익절의 기회로 삼을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먼저 해야 되는 거죠. 6월달 시장을 좋게 본다 하더라도 6월 이후의 시장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하고 있어야 6월 상승세를 익절할 것인지 아니면 더 애드업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7월 이후 시장을 6월달 포트를 고민하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맞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일단은 뭐 FF 선물 시장에서의 그 확률 변수만 본다 하더라도 6월 달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75%지만 7월 달은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70% 정도 됩니다. 25bp 인상 가능성은 한 53%, 50bp 인상 가능성은 15%니까 뭐 요거 합치면 거의 한 68%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 연준 내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6월 달의 금리 동결은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도 아니고 스탑도 아니고 그 다음에 쉼표도 아니고 포즈도 아니고 스킵이다. 그냥 건너뛰는 거다. 6월에 인상을 건너뛰고 이제 7월에 다시 인상을 하는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왜 이렇게 그러면 인상을 계속 하지 왜 헷갈리게 건너뛰냐? 왜냐하면 아까 차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금리 인상의 속도가 지금 매우 가팔랐고 금리 레벨 자체가 이제 상당 부분 높은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조심조심하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인상의 보폭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75bp 했다가 이제 50bp 했고 이제 25bp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매월 25bp 하는 것보다는 뭐 두 달에 25bp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보폭을 줄이고 있는 거고 분명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일단락 되는 그런 부근에 와 있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통화정책에 대한 어떤 시장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는 게 맞는데 이게 과거에는 이렇게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멈추면 얼마 지나 않아서 바로 이제 금리 인하로 가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로 작용했는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조금 약간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물가에 대해서 이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는 수준까지 오질 못했고, 이게 만약에 다시 하반기에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고 앤 스탑처럼 멈췄다가 다시 가는, 그러니까 스킵한 이후에 다시 금리 인상이 시즌 2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하반기에 좀 있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제 물가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물가에 대한 전망 그 파일 가끔 이제 보여드리는데, 일단 제가 추정하는 물가의 흐름 궤적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 하나 다 요걸로 볼까 헷갈리니까, 예. 요걸로 보시면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4.9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바야흐로 이제 하회하는 이제 크로스되는 상황이 이제 나타났고요.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가는 구간으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6월 13일 날 발표되는 그 5월달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얼마냐면 지금 제 모형에 의하면 거의 한 4.2 정도까지 물가 상승률이 급락하는 겁니다. 4.9에서 4.2까지.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한 3.2 정도. 한 잘하면은 거의 한 2% 후반까지도 갈 수 있어요. 3자 초반 내지는 2% 후반. 그래서 그 6월 13일 발표되는 5월 물가와 또 7월 중순에 발표되는 6월 물가까지는 거의 물가 지표가 이제 쏟아지는, 왜냐면 작년 6월 달이 제일 물가 지표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6월과 7월 물가가 가장 바닥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6월 FOMC 하루 전날 소비자 물가 상승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물가 상승률이 4% 초중반까지 급락을 하고 그 가운데 6월에 금리 동결을 하면 시장에서는 이제 환호성을 지를 거다. 이제 그래서 일단 6월 시장은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7월 이후에 가게 되면 설령 6월 지표까지는 6월 물가까지 낮게 나오는데 그 이후에 물가의 궤적은 다시 좀 반등이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기저효과의 흐름이 6월까지만 작용하고 그 뒤로는 사라지게 되고요. 여전히 다른 지표들을 보면 이 물가의 상방 압력들이 살아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지표도 보게 되면 미국의 그 일자리 수가 지금 예상치보다 상당히 좀 높게 나왔죠. 지금 원래 미국 그 비농업 일자리 수가 19만 명 정도인가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발표됐던 숫자들을 보게 되면 얼마가 나냐면 33만 9천 명 정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고용지표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고용시장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실업률이 조금 3.4에서 3.7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서 이거 뭐 고용시장도 슬슬 뭔가 조금 이제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여전히 3.7이라 하더라도 현재 실업률은 거의 뭐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최저 수준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 이 어떤 고용시장을 통해 나타나는 임금의 상승 압박이 금방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겠고, 임금 상승률이 4.3% 정도로 해서 지난달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4%대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기저효과에 의해서 올해 6월 지표까지는 기저효과에서 물가가 빠르게 떨어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묻혀 있었다가 이제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올해 7월 이후에 다시 물가 지표가 슬금슬금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헤드라인 CPI를 제일 민감하게 보니까 헤드라인 CPI가 보시는 것처럼 폭포수처럼 급락하니까 야 이거 물가 끝났어. 이제 금리 인상도 끝났고 이제 뭐 인하만 남았어 라고 생각했는데 7월달 가면서 갑자기 이제 물가가 슬금슬금 올라가면 어라? 이거 뭐지? 물가가 떨어져서
뭐 금방 연준의 목표인 2%에 도달할 것 같더니만 다시 또 올라가 버리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 다시 또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경계감은 분명히 높아질 수 있고, 더군다나 주가가 이제 오른 상태에서 맞이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하반기 시장이 추가적으로 뻗어나가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코어 PC나 코어 CPI를 보게 되면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계속 여전히 4%대, 5%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 반전이 시작되는 게 6월과 7월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 이번 6월장이 가장 이 강세장의 클라이막스이지 않겠냐. 특히나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까지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더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6월 FOMC에서 아마 점도표 바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 드렸죠. PC와 코어 PC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질 거고, 그럼 당연히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점도표도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6월은 동결이니까 시장은 그냥 무시하겠죠. 내지는 일종의 블러핑으로 보겠죠. 야, 항상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멈출 때는 그냥 멈춰버리면 시장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상을 더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이렇게 겁을 주더라. 뭐 이렇게 이제 시장은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물가가 실제로 많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6월 물가, 7월 물가까지는 뭐 겁나게 떨어지니까. 근데 7월 이후에 물가가 다시 반등하게 되면 이제 연준에 대한 그 전망이 진짜로 현타로 다가올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래서 저는 7월 이후의 시장에는 다시 부담 요인이 커질 거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주목하고 잘 지켜봐야 되는 게 사실은 금리입니다. 금리. 이제 제가 이런 내용들 얘기하면 뭐 가끔 뭐 저 사람은 채권을 주로 하니까 주시장이 좋아야 채권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제 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비아냥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연합인포맥스에 오랜만에 이제 출연해서 그동안 이제 사회만 보다가 제 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을 보니까 제가 상당히 유리 멘탈이어갖고 되게 막 이 안 좋은 멘트가 있으면 막 제가 막 하루 종일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댓글이 있는데 뭐 다 좋아요. 뭐 그 어떤 논리에 대한 비판하는 건 좋은데, 일단은 조금 약간 그 기분 상한 건 맨날 약세장만 얘기했다고 누가 그러셨던데, 제가 그동안 약세장만 얘기했나요? 올해 상반기는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가장 강하게 강세장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제 뷰 안 보신 분들이죠. 그냥 영상도 안 보고 대부분 이제 제목만 보고 댓글 다시는 분이 그러는데, 그리고 채권쟁이니까 채권 시장 좋게 보려고 주식을 약하게 본다.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 제가 지금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지금 금리 수준에서는 채권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금리 레벨이 이제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오히려 상반기 말까지는 낮은 물가의 흐름으로 인해서 금리 동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지만 하반기 하게 되면 물가 올라가면서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때 한참 그 미국채 10년 그 3.4대 3.5일 때 요 레벨에서는 제가 채권을 사고 싶지가 않다. 조금 올라오는 걸 기다리고 싶다. 국내 금리도 마찬가지죠. 국내 금리도 기준금리를 밑도는, 지금도 최근에 3년짜리 금리가 조금 올라왔지만 3.43, 기준금리 3.5인데 지금 밑돌고 있죠. 이 레벨에서는 채권을 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과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빨리 선반영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는 뷰 속에서는 금리 인하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내 금리 인하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한국은 미국보다는 조금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미국의 금리 인하가 거의 가시화된 시점에서 한 달 정도 뭐 빨리 할 수 있는 시점이지, 미국은 계속 금리 인상하고 동결 기조 유지하는데 우리만 먼저 금리 인하로 간다? 저는 그것도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6월하고 5월하고 6월 달 지표까지는 미국의 물가가 빠르게 하락해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그 절정에 이를 수 있지만 이제 7월 이후부터 물가 지표가 슬근슬근 올라가서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들면 결국 금리도 시장 금리도 먼저 상승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채 10년짜리가 3.7% 정도 있는데 거의 4%에 육박하는 수준이 한번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권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전히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타이밍은 아직 아니죠. 지난번에 4% 넘어갔었을 때는 적극 매수를 했겠지만 지금 레벨에서는 또 기다려야죠. 금리 레벨 올라올 때까지. 우리나라 국채고 뭐 회사채도 역시 적어도 기준금리 이하 수준에서는 뭐 3년, 5년, 10년을 사는 거는 조금 너무 이른 것 같다. 조금 더 레벨이 올라오는 적어도 기준금리 3.5% 이상 뭐 거의 3.7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께까지는 좀 올라올 때까지는 금리 채권도 투자는 조금 기다리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그러한 흐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7월 이후 한 7, 8월 정도께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사실 채권도 금리가 상승하면서 조금 약세 흐름이 나타날 수 있고 주식도 6월까지 정말 이 클라이막스를 이루면서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뒤로는 시장이 조금 약해질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제가 포트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은 주식 팔고 채권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주식도 올라오면서 이제 익절 그동안 올해 연초 이후에 포지션을 잡았다고 하면 상승한 부분들을 조금씩 차익 실현해가는 구간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 돈을 바로 채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직은 현금으로 제가 단기 유동성 가지고 있자고 조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단기 유동성으로 숨어있는 기간이 한두 달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금리 레벨이 올라오면 그때 이제 채권 쪽으로 좀 옮겨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 팔고 채권으로 가자라는 뷰보다는 주식이건 채권이건 지금은 이익난 구간들에서는 조금씩 잘라주고 현금 유동성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7, 8월 이후로는 조금 채권 비중을 높여가는 뭐 이런 정도의 그 전략을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었을 때 이제 섹터별로 조금씩은 나뉠 수 있겠죠. 왜냐면 주식 비중을 저는 이제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주식을 완전히 매도해가지고 쇼플레이를 하자라고 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최근에 보게 되면은 확실히 시장의 모멘텀은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뭐 이런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승의 모멘텀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슬림화하면서 그때 봐서 다시 조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에서 요 업종을 중심으로 조금 그래도 비중 줄여서 이제 가져가자 뭐 이런 정도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폭락을 예견하는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반기에 매우 가파르게 상승했던 주식시장이 이제 6월 달에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7월 이후로 가게 되면 그동안의 상승폭과 기울기가 상당히 이제 밋밋해지는 시기로 갈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변동성, 즉 이 가격 변동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기대 수익률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무리하게 주식을 왜 비중을 높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때는 오히려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그 채권이라든가 내지는 최근에 배당 수익률, 배당 수익률 자체가 시가 배당 수익률이 좀 부각되는 뭐 리츠라든가 이렇게 좀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로 변경을 해야 된다. 뭐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월 달 시장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단기 클라이막스로 가기 때문에 특히나 6월 FOMC 전 또 그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된 그리고 금리 동결된 뭐 그 시점께를 약간 이제 이 차익 실현의 기회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일단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뭐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들어보시고 합리적이네, 좀 그럴듯하네라고 하면
뭐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저하고 똑같이 하세요, 제가 얘기한 대로 하세요라고 강요한 적 한 번도 없고, 제가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그냥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있는 정도이고요. 어느 댓글을 보니까 이제 저희 채널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 이게 남한테 알려주기 싫다고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이 보면 상대적으로 이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적어요. 구독자는 벌써 한 1만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게 뭐 500 조회수 정도. 근데 500분 정도는 그래도 제 영상을 계속 봐주시나 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저도 뭐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거를 추구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제가 시장을 잘 공부해서 제 운영에 도움되고 제 개인연금, 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적용시키고, 그 다음 이제 우리 회사 자금 운용할 때 제가 이런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뷰를 가져가는데 이제 이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끼리만 아시죠? 뭐 저도 뭐 저희 채널 많이 알려주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 잘 못할 수 있으니까 저희 소수 정예로 저희 금태연구소 보시는 분들, 이제 제가 금태족을 희망하는 저희 소수의 저희 구독자 매니아를 위한 방송을 저는 앞으로도 할 거니까 그런 분들만 앞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설이 좀 길었는데 지난 5월달에 제 포트 살짝 공개해드리고 갈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5월달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 좋았기 때문에 포트 성과도 플러스 나쁘지 않은 성적은 걸었고요. 이제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원자재 쪽이 조금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채권 쪽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녹색이 안 좋은 종목들을 제가 체크해 놓은 거고, 이게 뭐야, 주황색인가? 주황색이 이제 플러스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 쪽 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중국 쪽, 차이나, 뭐 항생테크건, 전기차건 이런 거 조금 안 좋았습니다. 중국 관련주, 뭐 게임이나 여행, 레저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5월달에 시장 안 좋았던 거는 원자재, 채권, 중국 관련주가 좀 안 좋았고, 반면에 좋았던 거는 리츠가 그동안 계속 바닥 헤매다가 최근에 좀 금리가 하향 조정되고 그러면서 이 배당 수익률 부각되면서 조금 저점 대비 반등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단연 제일 좋았고, 헬스케어도 조금 올라오고 있고, 로봇주도 좀 로봇 관련도 괜찮고, 그 다음에 미국의 테크 기업들, 뭐 빅테크, 테크탑10이라던가 뭐 모빌리티라던가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 다음에 뭐 지금 에이스 엔비디아 채권 혼합형 블룸버그 예전에 추천 한번 했었던 건데, 엔비디아를 가장 많은 비중을 담고 있죠. 뭐 이게 지금 상당히 괜찮은 성과를 이제 5월 달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6월 달에는 이제 포트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지금 현재 보면 여전히 전 주식 비중 높아요. 자꾸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주식 비중 제가 여전히 40% 들고 있습니다. 채권 30%, 리츠 11%, TDF 10%인데 이제 계속해서 방향성은 주식형의 포트를 좀 줄여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6월 달에도 주식형의 포트를 조금씩 줄여 나가고, 그 돈을 채권을 사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일단 가져가겠다. 그래서 주식 비중 줄이고 현금을 높이는 게 제가 6월 달에도 기본적인 전략 방향이고, 제 목표는 올해 한 7월께 정도까지는 주식형 비중을 거의 한 35% 정도까지, 한 3분의 1 정도까지 줄이는 게 제 일단 목표예요. 그랬다가 이제 한 3분기 이후에는 채권 쪽 비중을 주식보다 높게 가져가는 게 일단 제가 가져가고자 하는 긴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를 이제 줄일 거냐는 사실은 아직 딱히 정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조금 수익이 많이 나는 거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긴 한데, 혹시나 만약에 6월 달에 많이 뿜어주면 뭐 그것도 좀 일부 자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2차 전지는 한번 그 차익 실현을 했죠. 2차 전지는 뭐 최근에 또 다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뭐 어쨌든 한번 잘라줬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좀 잘라줬고 반도체가 조금 올라오면 아마도 뭐 조금 익절은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미국도 일단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조금 슬로우하게 본다는 거는 설령 계속해서 반도체라던가 뭐 미국 쪽 주식의 모멘텀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의 폭이나 기울기는 좀 밋밋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비중을 소폭 줄이는 쪽, 많이는 아니겠지만 한 3분의 1이나 한 절반 정도는 뭐 차익 실현해서 그 돈으로 좀 현금 가져가는 쪽으로 저는 아마 6월 달에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 D-Day는 6월 달에 5월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6월 중순, 그 다음에 FOMC가 열리는 6월 14일 전후, 뭐, 요 정도께가 아마도 포트 조정의 타이밍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잘랐는데 계속 주식이 간다라고 하면 뭐 사실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제가 주식을 완전히 비워놓고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일단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확률이 좀 높은 쪽에 베팅을 하고 싶고,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올라주면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고 한 템포 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6월 달에 일부 차익 실현했는데 더 간다, 7, 8월 더 간다라고 하면 그냥 저는 참겠습니다. 예, 뭐 어쩔 수 없, 제가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신 이제 다른 쪽 그 포트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뭐 그 이후에 현금을 이제 리츠를 하든 뭐 채권으로 하든, 근데 그쪽에서도 추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주식 쪽에서 초과 성과를 볼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상반기가 상당히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실제로 상반기가 매우 좋은 성과를 나타냈고, 그러면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고 하반기에는 예상했던 대로 갈 건지, 아니면 제 생각이 틀려서 야 이거 더 간다 하면 주식 다시 사면 되죠. 뭐 얼마나 못 먹겠습니까? 뭐 그때 제가 틀렸다는 판단이 들면 다시 사도 되니까. 근데 어쨌든 한 번은 쉬어가는 타이밍을 좀 갖고 싶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6월달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6월달에 5월 물가지표가 크게 하락하고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상반기 강세장의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질 것 같다. 하지만 7월 이후에 물가지표가 다시 재반등할 수 있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재개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장 금리를 다시 상승시키면서 주식시장에도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높일 수가 있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6월 달에 예상되는 단기 클라이막스를 쫓아가는 애드업하는 그런 기회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올해 연초 이후에 주식에 대한 비중을 높여왔던 것에서 오히려 이제 익절하는, 차익 실현하는 기회로 좀 살펴보고 일정 부분 현금 비중 가져가면서 그 이후에 대한 전략을 다시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 싶다. 이런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에도 여러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저희 평택우리병원은 환자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